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신문의 사설에서 제목이 중국 서해 알박기 같은 인공섬 신속비례 대응 불가피. 그 내용이 궁금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과 드론 사진을 분석해 보면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크기로 철제다리가 바다에 박혀 있다. 헬기 이착륙장도 있다. 남중국해처럼 사실상 인공 섬을 만든 것이다. 서해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항중국은 중간에 잠정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을 제외한 모든 행위는 일절 안 하기로 합의한 협정을 지난 2001년에 발효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 양어장이라고 주장하며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를 서해에 띄웠다. 어업 관련 시설이나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도 양어장 관리시설이라고 또 주장한다. 축구장보다 더 큰 관리시설이 바다에 왜 필요한가? 중국이 고정 구조물을 중간 수역에 박은 속셈은 뻔하다. 남중국해에 썼던 그 수법으로 그 서해를 중국 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 12년 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 7개를 세웠다. 암초에 시멘트를 쏟아부어 또 비행장 등을 깔고 군인을 보냈다. 인공 국가의 접근을 막으며 인공섬 규모를 계속 키웠다. 2016년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에 패소 판결을 했지만은 따라하지 뭉겼다. 이제는 지중해보다 넓은 남중국해의 85% 이상을 중국 영해라고도 주장한다. 그 분쟁 지역의 말뚝을 받고 야금야금 잠식하는 것이 중국의 수법이다. 중국 그 시처선이 2014년 베트남 근해에 자리를 잡자 베트남 어선들이 돌격했다. 그러자 시추선을 호위하던 그 중국 어선들이 베트남 어선들을 침몰시켰다. 중국은 준군사 조직인 해상민병대를 운영하면서 분쟁 수역에서 해군 대신에 상대 선박을 공격하게 한다. 또 무장도 한다. 지난 2월 우리 해양조사선이 서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의 그 민간보트 세대가 위협적으로 막아섰다. 칼을 든 중국인도 있었다. 헬기장까지 갖춘 고정 구조물은 언제든 군사시설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그 서해 공정도 12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경비함을 백년도로 그 코앞인 동경 124도 해역에 보낸 뒤 한국 해군은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위협했다. 이젠 인공섬 수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동 양어장과 고정 시추선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영토의 주권과 국익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인간민주당이 중국의 그 구조물에 대해서 주권 침해 행위라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스럽다.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도 해야 한다. 남중국해처럼 영유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중국 도발에 비례해 돌려줘야 한다. 중국이 국가 간 합의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같은 크기의 또 시추선과 양어장 시설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관련 예산부터 확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비례적 대응에 손을 내고 있다. 네, 정말 중국 사람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자기네 나라의 바다의 그 해역을 넓히려고 하는 의도인데 여기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면은 좀 나중에는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과 같이 여당 야당 다 합쳐서 같은 목소리로 크게 중국에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